우리는 문화 외교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 문화의 중요성과 그리고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조지프 나이 기억하시죠? 조지프 나이는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면서 문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문화는 국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외교 활동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국제관계에서는 이 문화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문화 외교는 국가 간 상호 이해와 그리고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 관계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풍부한 전통 문화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등 이제는 문화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K-팝이라든가 K-무비, K-드라마, K-푸드 이러한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확산함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또한 꾸준히 제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적 지평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류는 한국 문화 외교의 핵심 자산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최신 한류 콘텐츠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2011년 11월 있었던 K-박람회 현장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체, 공채, 갈채. 선체, 공채, 갈채,
K박람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는 저희 국민들과 한류 팬들을 응원하고, 그다음에 한류를 활용해서 연관 상품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6개 부처가 함께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K박람회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진출 길이 막혔던 저희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화상 상담회를 중심으로 해서 B2C 행사와 그다음에 공연 등으로 이루어진 그런 행사입니다. 자,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현재 한류의 콘텐츠는 과거 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나 대중음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뷰티 산업이나 음식, 심지어 수산식품에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한류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간 한류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류의 성과는 크게 경제적인 성과와 사회 문화적인 성과,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성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적인 성과입니다. 한류를 통한 경제적인 성과는 꽤 다양하고 또 그 규모도 크겠지만 여기에선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좋아하고 또 열광하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라고 규정한다면 이 한류가 과연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류 콘텐츠가 얼마나 수출되었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영국의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이 202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총 2조 4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623억 달러로 점유율 2.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콘텐츠의 분야별로 세분해 보면 이 한국의 게임, 음악, 영화, 방송 시장 이러한 규모는 전 세계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전 세계 4위에 랭크되어 있고 또 국내 방송은 11위, 영화는 7위, 음악은 9위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은 한류가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그리고 2019년까지 연평균 13.9%에 이르는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K-팝을 비롯한 국내 방송, 영화 등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한국산 음향, 영상과 관련 서비스 수출액은 연간 9억 달러 규모로 세계 9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장르별 수출 규모 중 게임의 수출 규모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이 K게임의 수출액은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무려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을 보면 약 9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게임 산업은 사실 2000년 초반 급성장하기 시작하여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장르입니다. 다만 이 게임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게임이 한류의 한 장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의 특성상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게임이 한류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K게임은 한국 컨텐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성과입니다. 한류는 문화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전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대장금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으며 전통 문화를 알림으로써 한국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현대적 배경의 드라마는 발전한 한국상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한류에 대한 소비는 인적 교류의 증가로도 이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류 콘텐츠를 소비한 사람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인데요. 과거 일본에서 겨울 연가가 크게 성공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았고 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을 때도 강남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 외국인들의 이해의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관광산업이라는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게 되었죠.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글로벌 주류 문화로 진입했다는 점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던 이 한국의 대중문화는 점차 넓은 지역에서 소비되기 시작하였고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통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문화는 글로벌 주류 문화가 된 것인데요.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열풍을 통해 K컬처라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문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류의 성장은 또한 한국전쟁이라는 이미지와 휴전 및 분단의 이미지,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편적인 이미지로만 기억되던 한국에 문화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국가 혹은 문화강국이라는 프리미엄이 부여되면서 이에 대한 후광 효과로 다양한 한국 제품에 대한 가치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적인 성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 드라마나 K-팝 등 이런 한국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 문화에 입문하게 되는 한류 팬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상품과 문화 그리고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전파되는 다양한 한국 문화는 한류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성과입니다. 우리는 앞서 문화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한류는 문화외교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증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이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 강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해외 문화원을 확충하거나 또는 대중문화 콘텐츠와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은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BTS의 예가 있습니다. BTS는 유명한 한국의 대중음악 가수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한국의 민간 외교관이기도 합니다. 특히 UN 총회에서의 2차례 연설을 통해 이 BTS가 전파하는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울림을 주기도 하였고요. BTS의 이러한 활동은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의 제고에도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정부는 향후 한류의 확산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한류와 각종 사업에 약 2,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서 2022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류의 확산이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중국과 관련하여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또 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한류 지원이 한류를 도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의 도구적 역할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며 또한 문화 콘텐츠의 활용 그리고 융합 사업의 증가가 문화 콘텐츠 자체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